매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 있는 연못에 메기 몇 마리를 풀어놓게 되면 생존 욕구 때문에 연못에 있는 고기들의 운동이 대단히 활발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내 엔터 산업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엔터 산업 전체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활발히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엔터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엔터 네. 주식만 보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엔터주만 가는 주식들의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엔터주 주가가 최근 이제 하이브와 SM을 필두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좀 크게 상회하는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언택트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쏠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집중됐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6월 달에 역대 최대의 음반 판매량을 경신하면서 주가 상승에 가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금 상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번 2분기하고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주가에 필적할 만큼의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2분기 전체적으로 아무튼 올해의 합산 실적도 굉장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고 그러는데 2분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연간으로는 올해도 전년비 60%가량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엔터사사 합산 영업이익은 3,400억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기별 흐름을 본다면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래서 상저하고의 영업이익 흐름 패턴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량 워낙 좋았지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일부 실적들을 좀 7월 달, 즉 3분기로 좀 이연을 시킨 효과들이 있고요. 이익 자체 성장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4개 기업이 평균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하반기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한 4-50% 이상의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서 2분기 판매량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가 집중되는 부분들이 3분기 쪽에 이제 실적으로 잡혀서 이익 모멘텀은 3분기에 극대화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올해의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3,40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굉장히 좀 많이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맞습니다. BTS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보드 네. 차트 7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초유의 경지에 올라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완벽하게 글로벌 레벨의 아티스트가 되었고 이제 모든 어떤 앨범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뭐 이제 초동 판매량이 몇백만 장이다 이게 사실 의미가 무색해질 만큼 BTS의 활동 하나하나가 글로벌 관점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단위가 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Permission to Dance라는 이제 앨범이 나왔죠. 스페셜 앨범이 사실 이제 초동 벌써 200만 장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9월 하순이죠. 9월 하순 정도에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제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공연에도 또 합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면면을 보시면은 이제 뭐 빌리 아일리시나 에드 시런 같은 그야말로 이제 그 글로벌 유수 아티스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후속 아티스트들한테까지 후광 효과를 확실하게 뿌려주는 그 정도 영향력까지 이제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1위니까 당연히 BTS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네네. 그리고 그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많이 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성장 1막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막의 시작이 이제 하반기에 시작이 되고요. 그 기점은 이제 위버스와 그 브이라이브의 통합 플랫폼이죠. 통합 위버스가 이제는
팬덤 경제 전반을 장악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서 태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이제 성장 2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 PER로 본다면 50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시가총액으로는 약 15조까지, 주가로는 38만 원 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앞에서 대답을 해주실 때 올해의 엔터 4사를 합쳐서 3,400억 말씀하셨는데 네. 내년도에 한 해 하이브 혼자서 3천억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는 회사가 YG입니다. YG는 하반기 이슈하고 주가 전망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YG 또한 지금 하이브와 더불어서 엔터 4사의 어떤 주가 모멘텀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블랙핑크의 집중적인 컴백입니다. 그래서 멤버인 리사의 솔로 앨범, 그리고 일본 정규 앨범, 완전체의 일본 정규 앨범, 그리고 또 완전체의 컴백도 3분기 말이나 4분기 중에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뉴스플로우를 탄 부분이 블랙핑크가 이제 위버스에 8월 초에 입점을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핑크 쪽 모멘텀이 7월, 8월, 9월 해서 아주 집중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2의 수익원으로 급등한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에 컴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핑크가 이끌고 트레저가 사실 받치는 이런 구조여서 3분기부터는 YG로서는 이제 분기 100억대 영업이 상당히 고무적인 수준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예. 또 엔터 4사 중에서 PER로 본 밸류에이션이 다른 세계 기업이 40배 영역에 있는 반면 YG만 지금 27, 8배, 30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예, 하반기에 분기별로 100억 정도의 영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K-팝 플랫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플랫폼 시대가 개막을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하고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K-팝의 지난 15년 정도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엔터 4사, 메이저 엔터사들의 실적을 움직인 동인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3개 정도의 시대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7년은 그 중심이 공연에 있었고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음반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플랫폼, 위버스, 유니버스, 디어유 버블과 같은 플랫폼 쪽에서 마진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엔터 4사의 매출 중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초로 20%를 마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뭐 앨범, 온라인 공연, 굿즈, 콘텐츠 이런 것들을 다 일원화할 수 있고,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의 위버스, NC소프트의 유니버스, 그리고 SM의 디어유 버블에 시장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예,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또 그 부분에서 많은 이익도 내고 했었는데 똑같은 형태가 이제 K-팝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K-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K-팝에 진출하고 또 정복을 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어떤 기업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어제 오늘 주가도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반기는 콘텐츠 사업, 이 콘텐츠 사업 부문 안에서 본다면 웹툰, K-팝, 그리고 뭐 드라마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K-팝 쪽 관련해서도 네이버가 1분기 중에 하이브와 이제 통합 위버스 딜을 이제 클로징을 했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니버스와 멜론의 계정을 연동해 둔 모습이고, 또 사나에 직접 세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인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M&A 건, 이것 건과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사 모두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어떤 인수 의지들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SM 대주주 지분을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수를 했을 때 더 명확하고 크게 시너지가 나는 기업은 지금 현재로선 카카오가 맞습니다. 예, 그 양사가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다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곳은 카카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엔터 4사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될 K-팝 플랫폼 후발주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후발 주자들, 이제 K-팝 산업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NC소프트와 같은 이제 게임사들 그리고 CJ ENM과 같은 미디어 기업들도 이쪽을 상당히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쪽에서는 좀처럼 성장성이 나와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유니버스를 통해서 위버스의 대항마로 키우고 이를 통해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실제로 뭐 체급 차이는 물론 많이 납니다. 위버스가 시장 점유율이 37%인 반면 NC소프트의 유니버스는 아직은 15%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지만 CJ ENM이랑 카카오 계열이 NC소프트 유니버스를 어느 정도 이제 선택한 만큼 아직은 이제 우리가 유니버스가 이렇게 체급 차이가 끝난 채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일본 보이그룹 INI라고 하는 팀이 데뷔를 하고요. 또 하반기에 한 팀 더 있습니다. 한중일 합작 걸그룹을 이제 추가 데뷔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CJ ENM은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기존 어떤 헤게모니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엔터 4사의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CJ ENM은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미디어 레버리지, 채널이나 TV인 것 같은 플랫폼, OTT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레버리지를 활용한 초단기 팬덤 형성 그리고 데뷔 이후에 빠른 머니타이즈, 스피커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개 기업의 행보가 기존 4사의 헤게모니랑 어떻게 이제 경쟁을 하는지도 상당히 이제 주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1998년도에 박세리가 미국의 LPGA에서 우승을 한 게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낭자군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 하이브를 필두로 하는 BTS의 그 강세가 여러 회사들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들을 동시에 지금 길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 토픽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엔터 주식들에서. 일단 이제 엔터주 탑픽은 뭐 시총의 체급 차이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브를 우리가 빼고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제 어떤 개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가 상승의 어떤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는 YG가 오히려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은 하이브와 YG 모두 시장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아티스트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YG가 그 폭으로 본다면은 엔터 4사 중에서는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봤을 때 2분기 시장이 너무 좋았는데 방탄소년단이랑 블랙핑크의 국내 컴백 없이도 그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지금 7월달 방탄소년단, 8, 9월달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 기업으로 좀 더 투자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우리가 엔터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이벤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통합 위버스 플랫폼이 론칭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버스와 V라이브가 합쳐지는데 이 V라이브 쪽에 가 있는 SM과 JYP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 플랫폼 안으로 넘어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지금 8월 초에 YG의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하기로 한 부분들, 즉 좀 더 플랫폼 쪽으로 엔터사들의 무게 중심이 쏠려간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3분기 중에 컴백을 하게 되는데 3분기 음반 시장의 성장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1분기가 사실은 제로 성장률이었고요. 2분기가 90%라는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40%대 성장을 마쳤는데 3분기에도 이 정도 수준이 일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 주식들. 일단 하반기도 지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 당초에는 제가 이제 한 7월 중순 즉 6월 달 판매량이 워낙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오는 7월 중순까지를 1차 랠리점으로 봤는데요. 지금 다시 언택트로 급격하게 쏠리고 또 3분기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8월에서 9월까지는 엔터주 랠리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분기의 실적과 아티스트 컴백 모멘텀을 둘 다 갖추고 있는 YG나 하이브를 중심으로 엔터주들은 9월까지 좀 가파른 상승 곡선을 여전히 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작년 4분기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엮기저죠. 하이베이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 4분기에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오프라인 공연의 재개 여부 이게 가능해진다면 성장이 나오겠지만 오프라인 공연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라는 분위기면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4분기 중에 이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누어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분기까지 지금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